안녕하세요. 식이요법 전문가 안동훈 박사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많이 고생 중이신가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작은 장기지만 나이가 들면 점차 커져서 소변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양성 질환이지만 배뇨장애 같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 증상은 빈뇨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야간 요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증상, 배뇨곤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끊기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혹시 매일 밤 수시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이런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고생하지만 단순히 약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환자들 중에서는 식습관 개선만으로 증상이 크게 완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김영철 어르신은 10년 전부터 야간뇨와 잔뇨감으로 고생하셨는데 식단에 방울토마토와 시금치, 두부를 매일 추가하기 시작한 뒤 6개월 만에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저 같은 중장년층 남성들도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중장년층의 주요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건강식이요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과일, 채소,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단이 전립선 건강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처럼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위주 식사를 하면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소개드릴 식품들을 챙겨 드세요. 첫째는 토마토와 같은 붉은 과일입니다. 토마토, 딸기, 수박, 자몽 등 붉은색 과일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여서 전립선 세포염증을 줄여주고 전립선암 위험을 낮춰줍니다. 헬스조선 보도에 따르면 방울토마토를 하루에 5개 정도 꾸준히 먹으면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인 샐러드나 파스타 소스, 스프로 만들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생식하거나 살짝 데쳐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진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EPA와 DHA로 알려진 이 지방산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23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고 연어나 고등어 통조림도 좋은 대체 식품입니다. 참치캔, 꽁치, 고등어캔 같은 것으로도 손쉽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로 알려져 있어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도 면역력을 높여주니 잊지 말고 식탁에 올려주세요. 설포라판은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니 레몬즙을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의 견과류에는 아연과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전립선에 많이 존재하는 미네랄로 남성 호르몬 균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아연 섭취는 전립선 세포의 이상 성장을 막는 데 기여합니다. 견과류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E도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주약 2030지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다섯 번째는 감귤류 과일입니다. 오렌지, 귤, 레몬과 같은 감귤류에도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감귤류에는 비타민C뿐 아니라 칼륨도 많아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레몬을 탄 물이나 자몽 반쪽을 먹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두, 두부와 같은 콩류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콩에 든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습니다. 예로부터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콩 식품은 우리 장수 비결로 꼽혀왔습니다. 청국장, 된장국, 두부, 콩자반 등 다양한 콩 요리를 식단에 자주 포함하세요. 저지방 두유나 검은콩, 현미콩 등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과 식물성 스테롤 피토스테롤이 풍부합니다. 피토스테롤은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의 생성을 일부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1년간 호박씨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증상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하루 한 주약 20지의 호박씨를 샐러드, 스무디, 요거트 등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호박씨에는 레시틴과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있어 생식에 필요한 영양을 채워줍니다. 여덟 번째는 마늘과 양파.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양파의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들 성분이 전립선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루 한쪽의 마늘을 생으로 챙겨 드시거나 마늘을 데쳐서 각종 요리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알리신이 파괴되니 살짝만 볶거나 생으로 섭취하세요. 양파도 생채나 볶음 요리에 자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의 발암 예방 식품으로 잘 알려진 마늘 양파를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아홉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가톨릭대 연구에 따르면 녹차 카테킨 성분이 전립선 조직의 과다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녹차를 하루 23잔 마시면 전립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자주 마실 경우 이뇨작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과 번갈아가며 마시고 너무 진하게 우려내지 말고 23분만 우려서 드세요. 카페인이 부담된다면 디카페인 녹차나 허브티도 좋은 대안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강황생강입니다. 강황에 든 커큐민과 생강의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닌 천연 성분입니다. 카레를 자주 해 드시거나 생강차, 강황 우유 골든 밀크로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이들 향신료는 전립선은 물론 전신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추가로 고지방 우유나 치즈 대신 저지방 우유나 두유, 아몬드 우유 등으로 바꿔 드세요. 포화지방이 많은 유제품은 전립선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60대 김철수 씨는 매일 식사 후 토마토 수프를 한 그릇씩 드시면서 야간뇨 횟수가 크게 줄었고 1년 후 전립선 검진에서 크기도 줄었다는 소식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음식만 잘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과 가공식품은 전립선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겹살, 스테이크 같은 붉은 육류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줄이세요. 동물성 포화지방의 과다 섭취는 전립선 비대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붉은 육류 및 가공육은 포화지방이 많아 전립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보다 닭가슴살이나 생선, 두부 등으로 단백질 섭취를 대체해보세요. 커피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배뇨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12잔 정도로 제한하고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티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고 전립선암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자제하세요. 술을 줄이면 간 기능도 개선되어 전립선 건강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염분의 짠 음식은 방광 자극을 키우므로 싱겁게 드세요. 라면, 즉석식품, 짠 국물 요리 등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향신료나 허브로 간을 내보세요. 저희 진료실의 70대 박영자 할머니도 식습관 개선으로 큰 변화를 보셨습니다. 하루 2잔 마시던 커피를 끊고 기름진 고기를 줄인 뒤 야간뇨 없이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증상도 달라집니다. 전립선 건강은 식단뿐 아니라 생활습관과도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과 혈당, 혈압을 관리하세요.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전립선까지 혈액이 잘 공급되어 전립선 부담이 줄어듭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드세요.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져 방광과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양을 줄여 밤중 야간뇨를 예방하세요. 두 번째로는 규칙적 운동입니다. 매일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30분 이상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전신 순환을 돕고 근육량을 유지시켜줍니다. 복부 비만이 줄어들면 전립선 주변 지방이 감소하여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도 긍정적입니다. 계단 오르기, 집에서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으로 골반 주변 근육을 풀어주세요. 세 번째로는 변비 예방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장 기능이 원활하면 변비를 예방하여 골반 내 정맥 우려를 줄여줍니다. 야채 샐러드나 과일, 잡곡밥을 매 끼니 챙기고 식사 시 물도 함께 마시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케겔 운동입니다. 배뇨를 조절하는 골반저근을 강화해보세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도중 항문 근육을 35초간 조였다 풀기를 하루 510회 반복하면 됩니다. 이중 배뇨 소변을 본 뒤 30초 멈추었다가 다시 배뇨와 케겔 운동은 방광을 더 완전히 비우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해져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김치국이나 된장국처럼 발효된 한식은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매일 78시간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으면 만성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숙면을 시작한 분들 중에는 배뇨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3끼 규칙적 식사와 적당량 식사를 실천하세요. 과도한 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 패턴은 비만을 초래하고 전립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최대한 줄이고 긴장을 풀어주는 취미 생활이나 가벼운 산책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위주로 구성한 예시 식단입니다. 아침은 통곡물 시리얼 또는 통밀빵, 신선한 과일, 토마토, 딸기 등 견과류 한 줌, 저지방 우유나 두유로 시작하고, 점심은 현미밥, 구운 생선, 연어, 고등어 등 기름진 생선 또는 두부 스테이크, 각종 채소 샐러드, 올리브유 드레싱을 드시고, 저녁은 잡곡밥 반 공기, 채소 가득한 된장국, 양파 마늘 볶음, 시금치 나물 청국장 또는 콩비지 찌개로 마무리해보세요. 중간중간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 그릭 요거트 또는 과일 한 조각, 허브차를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마토, 유녹, 황색 채소, 콩류, 호박, 신옥차 등 자연식품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어떠세요? 물론 증상이 심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식습관 개선은 예방과 완화에 큰 도움을 주지만 전문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80대 분들도 식습관을 바꾸어 건강이 좋아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4세 박금희 할머니는 위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한 후 혈압약을 절반만 복용해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고, 93세 이상철 할아버지도 통증 없이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효과가 나타납니다. 중장년 여러분, 이제부터 식탁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하루 한 가지 식습관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하루 운동 루틴을 다룰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동훈 박사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